나만의 결혼식. 어, 뭐 얼마 전에 만우절 프로포즈도 했는데, 그죠? 많이 당황스럽죠, 그죠?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시죠, 그죠? 근데 너무까지 글썽거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, 그죠? 어, 뭐, 뭐 기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, 그러니까 만우절이라 기분 나쁜 거예요? 아니면 이상한 애가 프로포즈를 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? 그죠? 평균적으로 한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는 횟수는 한 두 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. 두 번 이상은 잘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만우절이니까 한 번은 아닌 걸로, 제가 한 프로포즈는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근데 기분 좀 나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이상한 애가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니까. 나만의 결혼식. 제가 이렇게 꿈꾸던 결혼식이 있어요. 정말 돈 많이 벌면 이런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. 그 유명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호화 요트에서 결혼식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뭐 막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얼마 전에 인도 최고의 뭐 재벌이 뭐 몇천억을 써가지고 뭐 결혼식을 축제같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 화려하면서도 검소하게, 그죠? 화려하면서도 검소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요. 가정은 일단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, 나라를 세울 정도로 많다, 태양국 황제일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가정. 그 태양국 황제니까 이제 큰 땅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땅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큰 어떤 성당, 홀,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큰 호텔, 약간 돔 스타일의 어떤 그런 홀이나 뭐 그런 거, 체육관 같은 거에 이렇게 입구가 딱 있고 옆에 이렇게 앉고, 그러니까 성당에 가까운 돔 스타일 야구장,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하나 짓고 싶어요. 그런 걸 하나 지어서 뭐 행사라든지 뭐 만약에 뭐 결혼 이외에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, 아니면 제가 하고 나서 다른 분이 뭐 이렇게 예약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조각상은 천사하고 악마를 둘 다 조각을 할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귀엽게, 귀엽고 작고 귀엽게 천사와 악마를 조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. 왜 그 배치를 하냐면, 어, 솔직히 결혼은 세 번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결혼했을 때 지옥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, 그죠? 뭐 그런 의미도 있고, 어, 오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오늘만큼은 천사와 악마도 싸우지 않고 어,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, 그런 의미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한 100명의 하객, 신부 100명, 신랑 100명, 아니면 둘이 합해서 100명, 하여튼 뭐 정말 가까운 사람들, 정말 가까운 지인들, 정말 친한 사람들 조금만 초대해서 결혼을 했으면, 그 보험 문제도 있으니까. 뭐 그때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제 경쟁자들도 있겠죠. 저한테 해코지하고 싶은 경쟁자들도 있겠죠, 그죠?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, 보안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 하객, 지분이 확실한 최소한의 하객들만 초대를 해서 결혼식을 하고,
또 한국도 뭐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식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? 또 여자들의 어떤 평생 로망, 흰색 웨딩 드레스, 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하는 게 어떤 여자들 나름대로의 어떤 로망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혼식 자체는 서양식으로 할 거예요. 그죠?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결혼식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, 어, 뭐, 그 결혼식 끝나면 뭐 식사 같은 것도 하겠죠.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면, 이제 부모님들에게 인사드리는 패백이라는 걸 하게 되죠. 어차피 패백이라는 걸 한국식 비슷하게 하게 돼요. 그죠? 뭐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,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, 약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? 그죠? 그게 뭐, 그래도 나름 전통이니까. 그죠? 옷 갈아입고 패백을 하고, 그죠? 그리고 패백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MR을 타고 제가 아끼는 준비된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에 태울 거예요. 근데 그 가마를 어, 특수 제작해서 약간 전기차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쉽게 끌고 갈 수 있게끔 바퀴 같은 걸 달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옆에 붙잡고 밀기만 해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 거예요. 그죠?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장가를 갔다는 걸 세상에 알리겠죠. 그죠? 퍼레이드 하듯이. 어,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.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, 만약에 뭐, 보통 이렇게 식사 대접 같은 걸 하니까, 결혼식 하면, 먹는 거에 붙는 세금 같은 거 있으면, 일주일 동안 면제를 시켜줄 거예요. 며칠부터 며칠까지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 12시까지 먹는 거에 붙는 세금은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황제라면 면제를 시켜줄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그 기간은 축제 기간으로 선포를 하고 뭐 불꽃놀이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축제 뭐 특별히 뭐 준비된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축제를 한다든지 그 기간 안에 만약에 결혼하는 커플에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 일주일 안그 결혼할 때 그 다음에 결혼하는 커플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걸 할 거예요. 그죠? 좋겠죠, 그죠?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다처제를 해보고 싶어요.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다처제를 해보고 싶어요. 어떤 분은 일부 다처제를 하면 한 명의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10명의 아내가 잔소리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요. 자손을. 근데 한 명이 놓을 수 있는 자녀 수가 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자손을 좀 많이 낳고 싶어요. 그래서 저의 어떤 뭐랄까 씨를 좀 많이 뿌리고 싶어. 개인적인 생각. 그리고 여자도 만약에 뭐 여성 쪽에서 태클을 건다면 여자도 어, 1차 다부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죠. 그죠?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사회가 너무 문란해지고 꼬일 수가 있겠죠. 족보가 좀 꼬일 수가 있겠죠. 막 이렇게 저렇게 엉켜버리면 좀 그러니까 제한을 주는 거죠. 어, 첫 번째 아내만 그냥 한 명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고 두 번째 아내를 얻을 때는 약간 지참금 같은 걸 주는 거죠.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지참금을 주는 거죠. 두 번째 아내부터. 그렇게 해서 제한을 거는 거죠. 그러면 10명의 아내를 보유를 하려면 대략 한 9억 정도가 있어야 되죠. 지참금만. 그리고 첫 번째 그 먼저 결혼한 아내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. 동의서를 받아서 두 번째 아내를 할 수 있다. 뭐 그런 거. 싫으면 이혼을 하고 어, 아내를 한 명만 두면 되는 거고. 그죠?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상관없는 지참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.
재혼이니까 그거는 상관없고, 그러니까 한 집에 아내를 2명 두고 살거나 아니면 한 집에 남편을 2명과 살게 되면 두 번째 남편한테는 1억을 줘야 된다는 거죠. 뭐 욕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. 요즘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제 얘기를 들으면 뭐 이상한 놈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, 이건 뭐 제가 꿈꾸는 그런 결혼식이니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, 저는. 많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보다 환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. 그죠?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, 한국도 조선시대에는 일처삼첩이라고 본처 한 명과 첩 세 명을 양반 가문에서는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. 그렇게 해서 이런 만약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, 만약에 본처가 애를 못 가지거나 뭐 그랬을 경우 후처를 둬서 후처의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그 영조인가 정조인가 임금 중에서도 본처의 자식이 아닌 그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된 사람도 있죠. 그죠? 그 임진왜란 때 임금 정조인가 하여튼 있죠.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세종대왕님의 아내가 몇 명이었더라? 후궁까지 한 40명인가? 맞나?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식 합해서 40명인가? 자식이 40명인지 후궁이 40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그 여성과 그 자손을 낳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.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, 그것도 일종의 왕권 강화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? 자기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되면 그 자손들은 직간접적으로 친척이 되겠죠. 그리고 뭔가 서로 도와주면서 물론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서로 도와주면서 살 수도 있죠. 그죠? 그 사람들을 사회 여러 곳곳에 이렇게 뿌려 넣음으로 해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뭐 그런 의미에서 자손을 많이 놓지 않았나? 그죠?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거느린 걸로 유명하죠. 왜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렸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, 일종의 그거는 자손을 많이 낳아서 왕권 강화와 어떤 그 자기와의 싸울 수 있는 적대적인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. 그죠? 전쟁을 안 하면, 전쟁을 계속 하게 되면 사회가 발전이 더디니까,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쟁을 안 하고, 왕건이었나? 태조 왕건이었던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호족 세력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왕이 있었죠. 한국에서도 일종의 인질이죠. 호족의 힘센 사람, 지방의 힘센 사람이 딸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함부로 쿠데타라든지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.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약간 인질같이 잡혀 있으니까. 그죠? 뭐 그런 형식의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건 큰 성당과 같은 아름다운 홀을 지어서 악의금 100명만 초대를 하고 한국이 아닌 해외 안전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패백을 하고,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꽃가마에 앉아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일주일간 축제 기간을 선포하는 거. 이게 제 개인적인 결혼식의 어떤 설계라고 해야 되나? 꿈꾸는 결혼식이에요.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꿈꾸는 결혼식이에요. 황제인데 왜
그걸 하냐, 말을 타고 다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, 어쨌든 제가 시작은 그냥 일반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은 어쨌든 일반인스럽게, 초심을 잃지 않는 일반인스럽게 결혼할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면 좀 더 근엄하고 뭐 안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뭐 이거 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겠습니까? 어쨌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경호를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잘해야죠. 누군가가 해코지 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를 잘 해야 되겠죠. 그죠? 사람들의, 주민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. 그죠? 가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에 총각인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. 그죠? 총각인데 대통령이 됐는데 임기 중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. 신부를 맞이해서. 가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그럼 일단 재미있을 거예요. 식장은 어디서 할 것인가? 그죠?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미혼인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? 그죠? 그럼 이거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? 아니면 개인으로 뭘 해야 되나? 부주는 어떡하지? 부주는 어떡하지? 부주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? 뒷구녕으로 받아야 되나? 스위스 은행에 넣으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거? 그러면 부주 받은 거는 상속 세금을 내야 되나? 좀 증여세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이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?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 부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? 뭐 그런 것. 그래서 어, 재밌을 것 같죠?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그죠? 그런 영화는 있었어요. 그죠? 어,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아내가 죽어가지고 재혼을 하는 그런 영화는 있어요. 그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로비스트 여성과 이렇게 결혼하는 미국 외국에 그런 영화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미혼인 상태에서 당선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런 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재밌겠죠, 그렇게 되면. 난리가 날 거야.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, 내려갈 거야. 그죠? 재밌을 것 같죠, 그죠?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안 당하고,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인 상태에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탁 했으면, 야, 이거 어떻게 됐을려나. 그죠? 만약에 사회 분위기가 좋으면, 뭐 그냥 넘어갈 거고, 그죠? 뭐 축하해 줄 거고. 만약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운되고 안 좋고 이러면 욕 먹겠죠. 인기 끝나고 하지 뭐 이러면서 욕 먹겠죠. 어차피 늦게 하는 거. 그죠? 나만의 결혼식. 참 축가. 개인적으로 축가는 환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프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. 환희가 그 허각의 평생의 전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환희가 허각의 평생의 전부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. 뭐 비욘세도 좋고 한데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환희의 그 목소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런 톤의 목소리를 좋아해요. 약간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희가 와가지고 그 목소리 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글쎄 하객 부르고 싶은 하객 글쎄 어, 그 딱히 부를 사람이 뭐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. 그죠? 어제 친한 친구 몇 명 부르겠죠? 그냥 일반인 친구 부를 테고. 사회 도와줄 사람 좀 필요하겠죠? 사회를 누구를 시켜야 될지. 좀 잘생긴 애를 시켰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근데 사회를 아무나 안 시키더라고요. 그죠? 보통 사회는 유부남 아니면 되게 친한 친구를 시키는데 보통 유부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.
사회는 보니까 먼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시키더라고요. 뭐 그런 거 뭐 있고 들러리 좀 있어야 되겠죠. 개인적인 바람은 뭐 소녀시대가 와서 들러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을지. 아니면 뭐 티파니랑 아리스타라도 완전 상상인데 그죠? 들러리 있고 들러리 좀 했으면 좋겠고 글쎄 시간이 가능하다면 글쎄 저 함은 개인적으로 이승엽 선수가 저랑 동갑인데 이승엽 선수가 제 함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. 과연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승엽 선수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 함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꼭 김재동 씨가 오징어를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. 김재동 씨가 오징어를 쓰고 함을 지고 이승엽 씨가 함을 지고 함을 꼭 배달해주고 김재동 씨가 꼭 그 신부 친구 중에 더 이쁜 그 신부하고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김재동 씨도 장가를 갔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인 또 개인적인 바람이에요. 그죠? 김재동 단점은 이제 그 돈 받지 않습니까? 함 줄 때 미인계에 좀 약해가지고 이쁜 친구들이 오면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고 또 술을 먹고 또 꼬장 부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걱정 좀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결혼식 제가 그 어릴 때 함 오는 거 딱 한 번 봤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. 요즘은 그냥 신랑이 함 들고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너무 심해가지고 돈 친구들이 너무 짓궂게 그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요즘은 그렇게 그 뭐 함을 신랑이 이렇게 도둑장가 가듯이 몰래 지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함은 그렇게 함도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결혼 축제죠. 그죠? 결혼 축제 그 결혼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식 두 번 못하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. 또 사진 찍고 그뭐 웨딩 포토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? 사진 찍고 또 할 건 다 해야죠, 그죠? 또 비디오 촬영하고 식장 고르러 다니고 그릇 뭐 살림도 사야 되고 집도 뭐 인테리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, 그죠?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. 근데 제 아는 사람들 중에는 검소하게 결혼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꼭 뭐 화려하게 결혼하고 그렇게 그 사는 게 뭐 행복한 건 아니죠, 그죠?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, 그래요, 그죠? 그래도 어느 정도 애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? 그죠? 결혼이 얼마나 그 세 번을 그 옛날 서양 속담에 말하다 뭐 전쟁 나가면 두 번 생각하고, 뭐였더라? 첫 번째 뭐였더라? 뭐 하면 한 번 생각하고, 전쟁이 두 번인가 뭐 생각하고, 결혼이 세 번을 생각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, 뭐 아무튼 어, 결혼식 제가 나름 꿈꿔왔던 그런 결혼식 꼭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